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주식과 영어 강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투자와 관련된 영상 제작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2023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배당락입니다. 이제 곧 배당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당락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의 주제를 배당락으로 정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년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또 배당 투자에 대한 의욕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얼마나 오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식을 이때 가지고 있었는데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언제 주식을 사야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배당락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구내 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듯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려면 일단 식권을 구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확인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은 식권을 식사하기 며칠 전에 구입했는지 혹은 식사 시간 직전에 구매를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식권을 구입한 시점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식당에 들어갈 때 식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점에 상관없이 HTS든 MTS든 주식을 매수해서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 날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배당금 지급일에 정해진 주식 계좌, 즉 우리의 주식 계좌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권을 확인하는 순간이 배당금 기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권이 그랬던 것처럼 배당을 받는 것도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가 식권 구입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식권은 구입하자마자 즉시 식권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만 주식은 주식의 특성상 주식을 매수한 지 이틀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내 주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해당 일에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은 주식이 매수하고 나서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에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팔아도 이틀 뒤에 그 차익만 정산하도록 하는 주식시장의 결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당일 결제 시스템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많은 돈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용과 미수 거래라는 주식 시장만의 독특한 결제 방식도 있죠. 배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이 되는 순간 전까지
주식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 외에도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제는 2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배당 기준일 2일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12월 31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보통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입니다. 즉 12월 30일에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주식 결제가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 매수와 실제 돈이 지불되는 결제 사이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20일경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주식을 사서 체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1일 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약 한 달 뒤인 4월 20일경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 매수일과 실제 결제일 사이에 공휴일이 있다면 그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배당 기준일과 공휴일들을 잘 확인하셔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30일 전에 주말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제는 주식을 이상 없이 매수해서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주식을 팔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식권에 확인 표시를 하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권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휴지통에 버려도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날, 즉 12월 29일부터는 그 주식을 다 팔아서 그 주식이 없을지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에만 식권을 보여주면 되듯이 오직 배당 기준일 그날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난 12월 29일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의 정확한 의미는 29일 이후부터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배당의 크기만큼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그 배당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배당의 크기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서 다음날 아침에 기준가로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매수 매도가 반영돼서 아침 9시 시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권만 있죠. 만약 어느 한 주식에 12월 28일 주가가 1만 원이고 배당이 500원이라고 하면 배당권은 500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일 이전에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 5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9일 이후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배당 500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는 이 배당 500원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서 아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29일 아침에 기준 주가는 500원이 빠진 9,500원이 됩니다. 이것을 배당만큼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질 락자를 써서 배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500원을 배당을 주는 주식이 12월 28일에 1만 원이라면 12월 29일부터는 이 배당 500원을 못 받으니까 이 500원만큼 주가를 떨어뜨려서 9,500원이 기준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배당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을 이용해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주가에서 배당권이 분리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락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더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에 의해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배당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이용한 매매 차익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배당 소득의 세율은 15.4%입니다. 즉, 회사가 공표한 배당 금액에서 84.6%만 내 주식 계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 지급일에 증권사에서 미리 배당 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4.6%의 금액만 우리의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일 해당 연도에 본인이 받은 이자와 배당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한 15.4%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당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1년간 이자와 배당 금액이 합의 2천만 원을 넘긴다면 내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점들이 불편해집니다. 당장 의료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많아집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자와 배당 금액이 일정 이상 되는 분들은 세금 폭탄을 안 맞기 위해 12월 초부터 배당을 안 받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처분했다가 12월 29일 이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사는데 누구는 배당을 안 받기 위해 주식을 판다니 참 재미있는 일이죠.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대부분은 이자와 배당의 합이 아직은 2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언젠가는 꼭 배당과 관련하여 세금 고민을 하실 정도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